안녕하세요. 니팅수환입니다. 패키지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안과 영상은 이 기본 사이즈와 미니 사이즈가 각각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은 구매해 주신 사이즈대로 재생되고 있으실 거예요. 이 꽃장식은 자수 또는 뜨개꽃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꽃술을 넣으셔도 되지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코바늘로 뜨셔서 연결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다른 실로 변경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실이 여름 실이기 때문에 사계절용으로도 제가 만들 생각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도안과 영상은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실과 코바늘을 준비해 줍니다. 미니 사이즈는 실 한 볼과 코바늘 6호로 진행합니다. 코바늘은 기본 사이즈도 6호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실 보시면 이 비닐은 벗기지 않고요. 안쪽에서부터 빼서 시작을 해줄 거예요. 실이 미끄럽기 때문에 겉에서 비닐을 다 까서 하게 되면은 굴러다니면서 엉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속에서 빼와서 해주시면 됩니다. 매듭을 잡아 볼 건데요. 왼손을 펼치시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에다가 뒤에서 앞으로 내려주세요. 다시 두 번째 손가락 뒤로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내려줍니다. 중지와 엄지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 실 뒤에 코바늘을 이렇게 대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밀듯이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감아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코바늘로 실을 뒤로 밀듯이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고리에 넣고 빼내줍니다. 들어 올려서 당겨주시고요. 도안에 보시면 이 미니 사이즈는 사슬코 20코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슬코를 떠볼게요. 실을 뒤로 밀듯이 감아 내려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고리에 넣고 빼내주시면 사슬코 하나, 다시 둘, 셋, 넷, 다섯, 19, 20. 사슬코를 20코를 이렇게 뜨셨죠. 그 다음에 사슬코 하나를 더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짧은뜨기를 한 단을 떠줄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사슬 첫 코에 코바늘을 넣어주시고 짧은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코바늘을 넣은 상태에서 실을 걸고 빼내주시고요. 들어 올려주신 상태에서 실을 뒤로 밀듯이 감아 내려주시고 두 개의 고리에 넣고 빼내줍니다. 그럼 짧은뜨기 한 코가 완성된 거예요. 이거를 20코를 세어가면서 맞추어 떠주시면 됩니다. 둘, 셋, 20코를 다 떠주셨으면 이렇게 한번 잡아 당겨서 편물을 고르게 해주세요. 되셨으면 사슬코 3개로 기둥코를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게 평면뜨기 또는 왕복뜨기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도안을 보면 더 헷갈리시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를 먼저 한 개를 떠줄 거예요. 실을 이렇게 코바늘에 한번 걸어주시고 자, 아래에 있는 하나, 둘, 셋 여기다가 코바늘을 넣어주세요. 다시 하나, 둘, 셋 여기다가 코바늘을 이렇게 V자로 넣어주시고요. 한길긴뜨기를 떠줄게요. 실을 걸어 빼내주시고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두 개의 고리에 먼저 넣고 빼주신 다음에 들어 올려주시고 한 번 더 실을 걸어 두 개의 고리에 넣고 빼내주세요. 한길긴뜨기 한 코가 떠졌죠?
사슬코 하나 떠주세요. 다시 이번에는 이 구슬 모양을 뜰 거예요. 실을 한번 감아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코 있죠? 첫 번째 코가 어디냐면 헷갈리시니까 제가 거꾸로 보여드릴게요. 방금 코바늘이 들어갔던 데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입니다. 첫 번째 코가 여기예요. 여기에 코바늘을 실이 걸린 상태에서 코바늘을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끌어올려 주세요. 여유 있게 끌어올려 주세요. 저는 약 2cm 가량 높이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이 실이 풀리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같은 코에 넣고 또 실을 걸어 쭉 끌어올려 줍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실을 걸어서 같은 코에 또 넣고 실을 걸어서 쭉 끌어올려 주세요. 여유 있게 잘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옆에 있는 고리에 넣고 쭉 한 번에 빼내주세요. 자, 다시 한결 긴뜨기를 떠주셔야 하는데요. 여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봐주셔야 합니다. 코바늘을 넣으실 때 이번에는 하나, 둘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방금 여기까지 떴잖아요. 처음에 한결 긴뜨기를 떴던 코가 여기 보이죠? 여기 사용했던 코니까 얘는 건너뛰시고 여기서 하나, 둘 여기에 코바늘을 넣으시는 거예요. 실을 한번 걸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한결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옆으로 누운 무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역시 사슬코 하나 떠주시고 코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번에는 코바늘을 어디에 넣으셔야 하냐면 여기도 정말 중요해요. 방금 한결 긴뜨기를 떴던 이 코에서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인데 방금 여기 사용했었던 코 있죠? 맨 처음에 떴던. 그러니까 맨 처음에 떴던 한결 긴뜨기 자리에다가 코바늘을 또 넣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코바늘을 넣으셔서 또 무늬를 떠주시게 되는 겁니다. 코바늘을 넣으셨으면 실을 걸어 들어 올려주시고 이걸 총 3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2번 더 해볼게요. 실을 걸어서 같은 코에 넣고 실을 걸어 끌어올려주시고 한 번 더 실을 걸어서 같은 코에 넣고 끌어올려주세요. 이거 하실 때 이렇게 자꾸 움츠러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힘이 들어가고 여기 옆에 실을 당겨지게 되면 그때도 무늬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걸어서 들어 올리실 때는 이 실 거는 이쪽에 힘을 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실을 걸어 한 번에 빼내 주시고요. 역시 실을 걸어서 하나, 둘, 2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넣고 한결 긴뜨기를 해주세요. 반복해 볼게요. 사슬코 하나, 실을 걸어서 방금 한결 긴뜨기 자리에서부터 하나, 둘, 셋 뒤로 가보면 3칸을 갔더니 2번째 한결 긴뜨기 떴던 그 자리죠. 여기가 맞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고 하나, 둘, 셋 실을 걸어 한 번에 빼내 주시고요. 실 걸어서 하나, 둘 한길 긴뜨기 하나 떠주셨으면 사슬코를 꼭 하나를 떠주세요. 실을 걸어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하나 같은 코에 둘 같은 코에 셋 실 걸어서 한 번에 빼내주시고 여기서부터는 반복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요. 제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네, 지금 3코가 남은 상태거든요. 지금 거의 다 와가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 한길긴뜨기는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넣으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셔야 해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 잠깐 코바늘 빼서 펼쳐서 봐주실게요. 처음엔 이렇게 약간 아치형처럼 이렇게 구부러질 수는 있는데요. 이 정상이고요. 윗단으로 갈수록 좋아지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늬가 이렇게 잘 나와야 하고,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적응이 되실 때까지 이 무늬를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미니 사이즈의 이 무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가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을 떠볼게요. 사슬코 3코로 기둥코를 세워주셔서 현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제 잘 봐주셔야 해요. 역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셔야 하는데요. 실을 한번 걸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무늬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사이에다가 코바늘을 넣으셔야 해요. 2개 사이 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여기요. 한길긴뜨기 떠주시고요. 역시 사슬코 하나 만들어주시고 무늬를 떠주셔야겠죠. 코바늘을 여기다 넣으실 거예요. 잘 봐주세요. 실을 걸어서 여기다가 코바늘을 넣으시고, 이 빈 공간이에요. 여기다가 넣으셔서 무늬를 떠줍니다. 여유 있게 역시 해주셔야겠죠. 실을 한 번에 걸어 빼주시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는데, 이번에도 여기와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사슬코 하나. 자, 이제 또 무늬를 넣으셔야 하는데 무늬를 정확히 넣으셔야 합니다. 보통 이 무늬는 잘 떠야 돼요. 잘 떠야 이게 촘촘하고 벌어지지 않고 예쁘게 나오거든요. 여기 사이에다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 무늬는 여기 사이에 넣으시게 되면 벌어지고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무늬를 잠깐 이렇게 내려보시면 안쪽에 이 한길긴뜨기가 있고, 그쵸? 한길긴뜨기예요. 얘가 한길긴뜨기였고 얘가 무늬예요. 이 보시면 사이가 좀 이렇게 있어요. 공간이 조금 보이시죠? 여기다가 코바늘을 넣으셔서 무늬를 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길긴뜨기와 이 무늬 가운데 이 사이 공간에다가 코바늘 넣으셔야 해요.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실을 걸어서 말씀드렸던 한길긴뜨기와 무늬 이 사이에다가 코바늘을 넣으셔서 무늬를 떠주세요. 그럼 이렇게 교차가 되기 시작했어요. 역시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요. 이번엔 여기에요. 사슬코 하나 뜨시고 실을 한번 감아서 이쪽 뒤에다가 오셔야 되겠죠. 여기 뒤에 있는 아랫단의 2번째 구슬 무늬를 이렇게 확인해서 보시면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떠줍니다. 한 번에 빼내주세요. 그 다음 한길긴뜨기죠. 헷갈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3번째까지 끝났고 4번째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 4번째 한길긴뜨기니까 아랫단의 무늬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에요. 4번째 아랫단의 4번째 구슬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슬 하나,
역시 항상 뒤로 먼저 가죠. 항상 뒤에다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겠죠. 실을 걸어서 이 공간에다가 코바늘 넣으시고 무늬를 떠주세요. 하시다가 어렵고 이상하다 싶으시면 우선 이렇게 교차가 되시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교차가 되면 이렇게 잘 떠주신 거고, 교차가 되지 않고 따로 논다 싶으시면 코가 이렇게 밀린 거예요. 코가 밀렸거나 코바늘 위치가 잘못되었다거나 다시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역시 5번째 무늬를 해주셔야 되니까 아랫단 기준에서 하나, 둘, 셋, 넷, 5. 그러니까 여기다 코바늘 넣으시면 되겠죠. 도안을 보고 하셔도 돼요. 도안의 뿌리를 보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무늬가 조금 도안이 복잡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경악스럽지 않나요? 제가 그릴 때도 좀 너무 복잡해가지고 애먹었어요. 이렇게 도안 뿌리가 각 코마다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이 뿌리를 살펴가시면서 평면뜨기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늬도 역시 뒤로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이에 찔러 넣으시고 떠주시면 됩니다. 제가 떠볼게요. 자, 마지막 코는 마지막 무늬를 뜨셔야 되는데 코바늘을 넣으실 때 보시면 이렇게 아랫단의 무늬와 한길 긴뜨기 자리를 이렇게 펴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기둥코가 있고 한길 긴뜨기 자리가 있고 여기 빈 공간이 있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한길 긴뜨기는 여기다 뜨시고 사슬 하나 뜨셔서 역시 마지막 무늬를 여기다가 이렇게 떠주시고 셋 이렇게까지 하셔서 실을 모아 떠주셨을 때 마지막 한길 긴뜨기를 또 떠주셔야 하는 거죠. 마지막 한길 긴뜨기는 아랫단에 이 기둥코에다가 떠주시는 거예요. 기둥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셔서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2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역시 사슬코 3개로 기둥코 만드셔서 현무를 돌려줍니다. 이거를 쭉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한길 긴뜨기를 떠주셔야 하니까 실을 걸어서 아랫단의 첫 번째 여기죠. 2개의 이 사이에다가 한길 긴뜨기 하나를 먼저 뜨시고 사슬코 하나 마찬가지로 무늬를 이렇게 이 빈 공간에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이 첫 번째 무늬는요. 두 번째 무늬를 해주셔야겠죠. 실을 걸어서 하나, 둘 여기다가 이쯤에 코바늘을 넣으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코 하나, 실을 감아서 오른쪽 뒤로 가셔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 사이가 아니라 어디라고 말씀드렸었죠?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이 한길 긴뜨기까지 숨어 있죠. 여기 사이에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요. 역시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코바늘 넣으실 때 실수로 이렇게 뒷면은 잘 확인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무늬를 뚫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살펴가시면서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떠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쭉 반복을 할 거고요. 끝까지 해서 가지고
와볼게요. 마지막이죠. 역시 마지막 코는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듯이 여기다가 이렇게 확인을 꼭 해보세요. 들어 올려주시면 기둥코가 있고, 이게 기둥코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여기 한길 긴뜨기 이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확인하셔서 넣어주시고, 한길 긴뜨기를 마지막으로 떠주시고,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고, 사슬 하나에 마지막 무늬를 떠주신 다음에 마지막 한길 긴뜨기는 이 기둥코에다가 떠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단도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한 단마다 무늬가 9개씩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이 편물의 각이 불안정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성하시고 이렇게 편물을 이어나가시다 보면 자리가 잡히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패스해 주시고 균일한 힘으로 계속 떠나가 주시면 됩니다. 얘는 몇 단까지 완성을 해주셔야 하냐면 미니 사이즈는 17단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늬가 여기서부터 17단이 될 때까지 왕복뜨기 또는 평면뜨기로 하셔서 반복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항상 이렇게 첫 무늬 시작해 주시고요.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무늬가 좀 볼륨감 있게 나오려면 넉넉히 과감하게 끌어올려 주셔야 합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실로라도 꼭 이 무늬를 연습하셔서 정확한 코 넣는 위치도 잘 파악하시고 예쁜 무늬가 이 손에 익혀질 때까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열일곱 단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가지고 와줄게요. 네, 마지막 무늬까지 이렇게 다 떠주었고요. 총 17단 맞춰서 잘 떠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코 하나를 이렇게 뜨고 실을 잘라낼게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모두 17단이 떠지셔야 합니다. 실을 잘라내실 때는 약 10cm 가량 남겨두고 잘라낼게요. 실은 요만큼 남았습니다. 실 소모량은 장력에 따라서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남는 양도 모두가 달라요. 코바늘을 빼내주시고요. 이제 수납면처럼 연결을 할 거예요. 저는 이 라벤더 색을 준비해봤고요.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감겨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실을 풀어주세요. 연결을 해주실 건데 도안을 같이 봐주세요. 이 도안 중에 보시면 여기가 첫 시작 단 방향, 여기가 커버가 될 거예요. 커버가 될 거기 때문에 첫 시작 단 방향이 이렇게 올라오도록 해주시고, 접었을 때 마지막 단 방향이 올라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접으면 마지막 단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접어 두셨으면 편물을 이렇게 돌려줄게요. 그리고 코바늘로 이제 연결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다시 자리를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마지막 6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커버 부분 보니까 여기는 5라고 되어 있어요. 1, 2, 3, 4, 5.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무늬와 여기 끝 무늬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고요. 코바늘을 이렇게 넣을게요. 마지막 무늬, 접었을 때 마지막 무늬 이렇게 되어야 하고요. 역시 마주보는 이쪽 무늬도 이렇게 되어야 해요. 코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실을 가지고 오셔서 이 꼬랑지 실은 5cm만 내려오면 돼요. 잘 같이 잡아주시고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실을 걸고 들어와 나와줍니다. 사슬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이 무늬당 2코씩 넣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같은 코에 다시 들어가서 같이 다시 나오고 짧은뜨기 하나. 여기 꼬랑지 실 조금 당겨줄게요. 그리고 이 무늬당 짧은뜨기를 2코씩 넣어가면서 연결을 해나간다고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같은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러면 지금 2코가 됐어요. 이번에도 건너와야겠죠. 이쪽 무늬로 와서 넣어주고 역시 이쪽도 다음 무늬로 넘어와 주시는 거죠. 짧은뜨기를 하나 하시고 한 번 더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살짝 옆으로, 어차피 같은 공간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2코를 맞춰서 떠줍니다. 역시 여기도 이렇게 무늬를 건너 오셔서 2코를 세워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떠주시고요. 여기도 맞춰서 짧은뜨기 2개, 네, 이제 마지막 무늬가 남았어요.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이렇게 마지막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빈 공간에 이렇게 넣어서 마주보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 하나 해주시면 되죠. 여기 마지막은 이쪽 부분에서 이 좀 끄트머리까지 올라와서 해주셔야 조금 안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거예요. 코를 세어보셔도 12코가 맞게 떠지셨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이렇게 되셨으면 잘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순환면이 연결이 되어 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무늬 하나당 코바늘이 2번씩 들어가니까 2 곱하기 5는 10이죠. 짧은뜨기를 10코에 맞춰서 각 무늬당 2코씩 넣어서 제가 한번 떠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옆으로 이어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옆 무늬로 와서 셋, 넷, 옆 무늬로 와서 다섯, 여섯, 옆 무늬, 일곱, 여덟, 옆 무늬, 아홉, 열.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여기가 좀 옆에는 좀 벌어지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무늬 특성상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 옆을 이렇게 돌아와야 하는데요. 여기는 편하게 이 맨 끝에 이 짧은뜨기에다가 첫 코에 코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하나 떠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2코를 더 넣어 떠줄게요. 하나,
둘. 그러면 총 3코가 들어간 셈이죠. 네, 이렇게 3코를 넣어서 떠주었고요. 우선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 코를 20코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0코로 되어 있는데 방금 이 오른쪽 끝에서 한 코를 방금 썼고, 마찬가지로 이따가 여기서 맨 끝에 한 코에다가 3코를 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 끝코 하나 둘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코를 짧은뜨기를 맞춰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코가 이게 끝과 끝코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코바늘을 넣고 18코에 맞추어서 짧은뜨기를 해볼게요. 하나, 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이 매듭 짓고 생긴 꼬랑지 실은 같이 안고 떠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바늘을 이렇게 넣고 이 꼬랑지 실은 코바늘 등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편물이랑 같이 잡아서 떠주시면 알아서 숨겨지게 돼요. 물론 다 뜨시고 돗바늘로 따로 숨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귀찮으니까 한 번에 떠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를 떠주었어요. 넷, 5, 6, 17, 18. 그러면 이렇게 한 코가 끝에가 여기가 남죠? 역시 여기에다가도 코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3코를 넣어서 떠줄게요. 하나, 같은 코에 해주시면 둘, 같은 코에 또 한 번 넣어주시면 셋.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아까 이 커버 부분에서는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5단까지,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2코씩 넣어서 떠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늬 5개, 5 곱하기 2는 10이니까 10코를 세어 가시면서 떠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 무늬단이니까 이쪽에다 코바늘을 넣으셔서 하나 하고 같은 공간에 또 한 번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경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넣으셔도 되고 여기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전 이번에 여기 한번 넣어서 지나가 볼게요. 하면 둘, 다음 셋 하고 넷, 5, 6, 7, 8, 9, 10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커버 부분은 다 지나온 거거든요. 이제 다시 이 순환면을 위해서 이쪽이랑 같이 잡고 이어나가 줄 거예요. 역시 이렇게 딱 반을 접고 먼저 이쪽에 코바늘을 먼저 넣을게요. 다음 무늬니까 이쪽 부분에서 이 공간에 코바늘 먼저 넣고 여기도 이 끝자락에 맞춰서 이렇게 넣을게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되겠죠. 마주 보는 편물 방향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짧은뜨기를 무늬당 2코씩 넣어서 떠나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열, 마지막 여기죠. 11, 12. 역시 여기도 이렇게 12코에 맞춰져서 떠주시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슬코 하나 만들어 주시고 실을 잘라낼게요. 약 10cm가량 남겨두고 잘라냅니다. 코바늘 빼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쪽 라인에 한번 지나가 줄게요. 코바늘을 여기서부터 넣어서 시작해 줄게요. 이 보라색 여기다가 이렇게 두 겹이 걸쳐지도록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실을 조금만 이렇게 해주셔서 걸어서 빼내주세요. 사슬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무늬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 맨 끝에 여기서부터 코바늘 넣어주시고 역시 이 꼬랑지 실들은 코바늘 등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같이 안고 갈게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도 무늬 하나당 이 무늬 등 위에 코바늘이 2번씩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양쪽 끝에서는 3개씩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는 코가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코수만 맞으면 됩니다. 여기에 내가 이렇게 무늬 등 위에다가 먼저 하나를 떠주시고요. 이 무늬 위에 한 번 더 들어갈게요. 됐죠? 그리고 여기 양쪽 끝에서만 3코씩 넣어서 가고 나머지는 2코씩만 넣어 뜬다 그랬죠? 무늬 등 위에 하나 하고 살짝 옆으로 와서 하나 떠주시면 둘. 계속 옆으로 가줄게요. 다음 무늬에 하나 바로 옆에 해주시면 둘. 수를 세어가시면서 떠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둘, 하나. 이제 마지막 구간이에요. 저는 여기 실을 이어놨더니 좀 지저분한데 얘네까지 한 번에 코바늘 등 위로 이렇게 보내서 같이 떠버리겠습니다. 하나, 둘. 끝에서는 한 번 더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뜨겠습니다. 이어졌던 이 방향 쪽에다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넣고 마지막 짧은뜨기 한 코를 이렇게 떠줬어요. 저는 이 상태에서 실을 20cm 가량 남겨두고 잘라주시고 코바늘을 바로 빼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돗바늘을 가지고 와서 실을 숨겨줄게요. 얘는 좀 안고 갔던 실인데 같이 이제 이어졌으니까 이렇게 바짝 잘라내줄게요. 잘라내주시고 실을 다시 이쪽 커버 이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딱 맞게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이어지겠죠. 바깥에서 다시 안쪽으로 가주셔야 되는데 한 칸 더 위로 이렇게 올라올게요. 여기까지 오셔서 끝을 이렇게 찝어서 나와주시고 이제 안쪽으로 갈게요. 코 다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숨겨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라낼게요. 여기 꼬랑지 실도 숨겨주세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숨겨주겠습니다.
다 숨겨지셨으면 이 튀어나온 실들을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갑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석 단추를 덧댈 이 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남은 실을 다시 가지고 와주시고요. 원형으로 할 거기 때문에 매직링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손을 펼치셔서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실을 잡아주시고 이 가운데와 네 번째 손가락을 감싸서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아 내려주세요. 꼬랑지 실은 한 요 정도만 나와도 돼요. 이렇게 되셨으면 코바늘을 이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와주시고 되셨으면 이 왼쪽에 있는 실을 걸어서 원 밖으로 빼내주세요.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 만들어주시고요. 이 원 안에 짧은뜨기를 6코를 넣어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링을 좁혀줄게요. 이 꼬랑지 실을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 링이 좁혀집니다. 첫 코를 찾아서 빼뜨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다가 이렇게 V자 코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걸어서 빼내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걸린 고리에 넣고 그대로 빼내주세요. 그럼 빼뜨기가 된 거고요.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 세워주신 다음에 짧은뜨기를 각 코에 2코씩 넣어서 떠줍니다. 첫 코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아니라 방금 빼뜨기 했었던 이 첫 코 자리 있죠? 코바늘이 나왔던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코바늘 넣으시고 얘는 안고 갈게요. 꼬랑지 실은 코바늘 등 위에 올려주시고 같이 떠나갈게요.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같은 코에 또 하나. 방금 이 첫 코 자리에 제가 이거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2코 중에 이 첫 코 오른쪽에 있는 코가 첫 코예요. 여기다 빼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주세요. 다시 다음 코에다가 넣으시고 짧은뜨기를 2코씩 떠주세요. 네, 이렇게 되셨죠? 여기서 이제 빼뜨기 해주셔야 되는데요. 총 12코가 되어야 합니다. 6 곱하기 2니까 12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되셨으면 됩니다. 여기 표시해둔 첫 코에 코바늘을 넣으시고 빼뜨기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실을 잘라낼 건데요. 넉넉하게 30cm 가량 남겨두고 잘라내 줄게요. 코바늘을 빼냅니다. 꼬랑지 실은 잘라낼게요. 이게 긴 실이 아니라 이 꼬랑지 실이에요. 이거를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같이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그 꽃무늬를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연결까지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할 거니까 하나를 미리 더 만들어 두세요. 이제 드디어 이 꽃잎 모양을 표현해 줄 건데요. 이 방법은 프랑스 자수인 팝콘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라는 기법입니다.
뜨개 편물 위에 바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작품 특성상 약간 응용이 들어갔거나 상식이 벗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참고 부탁드려요. 자수 표현이 너무 힘드셔서 포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제가 계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뜨개 꽃을 떠가지고 연결을 해보았거든요. 이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돗바늘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도 나는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수 표현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뜨개실과 돗바늘을 이용해서 볼륨감 있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상품에 보시면 이렇게 같이 동봉되어 있던 실이 있을 거예요. 얘가 꽃잎을 표현할 실이고요. 얘가 수술을 표현할 실이에요. 돗바늘로 술을 놓을 거고요. 실은 넉넉히 1m 정도로 준비해서 잘라내 주세요. 여러 번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가 이 꼬임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새로 연결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까지만 하고요. 매듭은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도안에 보시면 이렇게 대략적인 꽃수의 위치를 보실 수가 있어요. 밑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 편물에다가 바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위치를 설명을 해드리는 게 너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첫 지점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이제 가운데에서 시작해서 아래 부분 2개를 하고 이 지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커버 부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그쵸? 하나, 둘 하고 왼쪽에서 2단에서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시작 지점이라고 알려드렸었죠? 편물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돗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제가 매듭은 안 짓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매듭을 지어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 10cm 정도만 남겨두시고 이렇게 뽑아 올려주시고요. 고리를 하나 만들 건데 얘를 왼쪽 위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을 여기서 살짝 찝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실이 돗바늘 이렇게 뒤로 이렇게 와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실을 아래 방향으로 내려주시고 바늘을 빼내줍니다. 천천히 빼주시고요. 이 고리는 너무 좁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고리에 4번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당겨주면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돗바늘이 들어갈 정도로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여기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한 번씩 잡아 당겨가면서 조절을 해주세요. 꽃잎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실이 왼쪽 위로 가도록 해주시고 돗바늘을 만들어 주었던 이 고리에 아래에서 위로 갈 거예요.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찔러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셨죠? 실이 지금 왼쪽 위로 가 있었죠? 이 돗바늘 뒤로 이렇게 한번 와주고 역시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돗바늘을 올려주시는데 지금 뽑아 올렸죠? 루프 상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고리 상태가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검지손가락 손톱이 들어갈랑 말랑 하는 크기입니다. 자, 저는 보니까 이 높이가 루프의 높이가 약간 1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면 되거든요. 이거를 4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방금 지금 하나를 했죠? 다시 이 실을 왼쪽 위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을 다시 이 고리 있죠? 고리를 통과시켜 줄 건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이렇게가 아니라
얘는 좀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돗바늘을 넣으실 땐 이렇게 넣으시고 오른쪽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다시 실을 바늘 뒤로 보내주시고 천천히 올려주세요. 역시 왼쪽에 있는 루프 크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가지런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역시 얘는 왼쪽으로 보내주시고 돗바늘을 이 고리에서 넣되 약간 오른쪽 방향으로 오게 이렇게 위로 찔러 넣어주세요. 실도 역시 돗바늘 뒤로 오게끔 이렇게 내려주시고 위로 올려주셔서 루프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애들이랑 비슷해야겠죠. 역시 이렇게 되셨죠? 가지런하게 옆으로 보내주시고 얘네가 다시 왼쪽 위에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오른쪽 위로 이렇게 찔러서 뒤로 감아 내려줍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고리가 이렇게 4개가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루프가 4개가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한번 모아주어야 꽃잎 1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이 돗바늘이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갈게요. 얘는 잠깐 살짝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이 고리 기준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고리에서부터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옆에 있는 고리에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역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그럼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이 실을, 그러니까 여기 뒤에 꼬랑지 실이 아니라 감아주었던 실이겠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바늘 뒤로 보내주시고요. 바늘 뒤로 보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감아서 감아지셨으면 여기를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천천히 빼내주세요. 빼내주실 때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잖아요. 얘네들이 좀 정갈하게 모여서 매듭이 지어지도록 여기를 한번 자리를 잡아주신 후에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꽃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약간 뜨죠? 여기는 이제 매듭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뜨는데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꽃잎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방향을 좀 이쪽으로 돌려줄 거예요. 아래 2장을 제가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리를 이제 잡아줄 건데요. 이쪽 끝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 퍼프 무늬 2번째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통과를 시켜줄게요. 그러면 이 꽃잎이 방향을 잡으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으로 오셔서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와 주셔야 하는데 살짝 옆으로 오셔서 무늬들 사이사이로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시면 일반 자수처럼 하게 되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자리가 남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숨겨 들어오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안쪽으로 바깥으로 이 중점 여기로 나가줍니다. 대략 이렇게 와주시면 돼요. 촘촘하게 같은 자리로 오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수술로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다시 실을 왼쪽 위로 보내주시고요. 작은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죠. 실을 왼쪽 위로 보내주시고 여기가 살짝 찝혀도 돼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뒤로 붓바늘 뒤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천천히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왼쪽 위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고리 중에 오른쪽 위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서 돗바늘 뒤로 이렇게 걸어서
돗바늘 뒤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천천히 루프를 만들어주세요. 아까와 같아요. 얘를 4개를 만들게요. 다시 왼쪽으로 보내주시고 고리 오른쪽 위 방향으로 이렇게 올리셔서 돗바늘 뒤로 보내서 아래로 내려주시고 위로 쭉 빼주시고 2개를 더 만들게요. 얘가 하다 보면 이 실이 결이, 그러니까 이 꼬임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3개 정도 하고 새로 다시 연결을 해서 만드는 편입니다. 이렇게 4개가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되셨으면 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실을 바늘 뒤로 보내서 앞으로 다시 왔다가 감아서 빼내주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힘주지 말고 천천히 올려주세요. 그러면 꽃잎이 또 만들어졌죠? 얘는 살짝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옆으로. 대략 한 요 정도로 저는 내려와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개가 완성이 됐어요. 역시 가운데가 여기죠? 중점이 여기로 와야 되니까 사이사이로 와서 가로질러 내려와 줄게요. 다시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 주시고 이번에는 옆으로 2개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라 약간 아래 방향으로 처지게 해주셔야 8개가 다 맞춰서 잘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약간 아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그리고 만약 이 꽃잎 8개가 나는 도저히 안 나온다, 막 7개나 6개가 적합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쪽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반복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고 위치 잡는 거에서 다시 바로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됐으면 역시 약간 처진 느낌으로 자리를 잡아줍니다. 여기도 역시 살짝 아래로 처지도록 해주시고요.
약간 좀 도안이랑 다르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꽃잎이 8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이제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얘를 그냥 땀을 이 편물 사이에다가 살짝 찝어서 붓바늘을 끼워주시고 2번을 감아서 빼내주세요. 그럼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실을 비슷하게 잘라내 줄게요. 얘네들이랑 꼬랑지 애들이랑 비슷하게 잘라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가닥이에요. 얘네를 그냥 한번 묶어준 다음에 좀 숨겨줄 거예요. 역시 얘네들도요. 봇바늘에 끼우셔서 왼쪽 방향으로 숨겨주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 번만 할 거예요. 어차피 한 번 묶어놨기 때문에 풀릴 염려가 없어서 얘도 같은 방향으로 숨겨줍니다. 그리고 잘라내주세요. 그러면 숨겨 들어갔죠? 꽃잎을 자리를 다시 이렇게 잘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수술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부분이죠. 노란색 실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주시고요. 실을 풀어줍니다. 넉넉히 한 40cm 가량 남겨두고 잘라내줄게요. 역시 안쪽에서 중점에서부터 올라와 빼내줍니다. 얘도 한 10cm 가량 남겨두고 빼내주세요. 이 돗바늘에 실을 3번 감아줄 거예요. 하나, 둘, 셋. 감아주시고 아까 나왔던 자리가 아니라 살짝 옆으로 가서 찔러 넣어주세요. 잘 잡아주시고요. 얘가 좀 풀려있으면 안 좋아요. 이렇게 조금 감아진 상태가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잘 잡아주시고 아래로 이렇게 넣어서 천천히 빼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안쪽에서 바깥으로 살짝 옆으로 와서 빼내주신 다음에 3번을 감아주시고요. 역시 나왔던 자리가 아니라 살짝 옆으로 와서 밑으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수술이 만들어졌죠? 역시 안에 와서 숨겨줄게요. 얘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실이네요. 역시 얘네가 좀 뭉쳐있는 실이 있다면 얘네를 기준으로 한 번에 이렇게 찔러서 돗바늘을 넣어주시고 실을 2번만 감아서 빼내주세요. 그러면 매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너무 잡아당기시면 얘네가 풀려버리거든요. 살펴가시면서 빼내주세요. 저는 아까 뭐 잘못됐는지 여기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따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비슷하게 꼬랑지 실을 잘라내어서 묶어주시고 2가닥을 다 연결하셔서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자수 또는 그 뜨개 꽃 무늬를 선택하셔서 맞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실을 잘라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버에 예쁜 꽃수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거를 반복하셔서 한쪽에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복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빠른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꽃수를 다 놓아주었습니다. 안쪽에 약간 이렇게 매듭이 어쩔 수 없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 정도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럼 이런 느낌으로 돼요. 이제 아까 만들어 놓았던 이 자석 단추 겉면을 자석 단추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편물을 이렇게 다시 가지고 오셔서 돗바늘에 연결해 줍니다. 다시 이 빼뜨기 지점으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내려와서 다시 뒤로 가서 당겨줍니다. 여기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되셨으면 단추가 대략 여기에 달릴 거라고 가정하에 중앙에 맞춰서 엄지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느질 하듯이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밖으로 나갈 때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티가 안 나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바늘이 나올 때 이 무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봐가면서 해주세요. 요리조리 피해가시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위로 살짝 좀 올라왔는데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감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들어와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실을 숨겨줄게요. 그러면 여기 다리 있죠? 코 다리로 이렇게 들어가서 가운데 밖으로 이렇게 나와줄게요. 되셨으면 다시 여기다가 그냥 찝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기면서 매듭처럼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다시 뒤로 갔다가 바깥으로 나와주세요. 실은 잘라내주세요.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얘도 다시 가지고 오셔서 빼뜨기 자리에 한 번 더 넣고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서 마지막 코에다가 이렇게 통과시켜 줄게요. 이렇게 접으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해야겠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위치가 바짝 내려오는 것보다 살짝 여유 있게 이렇게 접히는 게 좋겠죠. 저는 한 요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요 정도로 하고 할게요. 이렇게 단추 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제 자석 단추를 바느질해서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과 바늘은 직접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실을 넉넉히 연결해서 매듭까지 지어준 상태입니다. 우선 이 가운데 부분에서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작게 지나가 줄게요. 실을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자석 단추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납작한 게 있어요. 이 납작한 게 이 윗부분에 와야 합니다. 가운데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다가 먼저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이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주세요. 다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관통시켜 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나왔던 자리에서 동일하게 다시 들어가 주세요. 바느질 자국이 남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다시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왔던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한 곳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었으면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실을 새로 자르지 않고 바로 여기 찝어서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관통이 됐죠. 이렇게 옆으로 나와줍니다. 역시 여기도 여기를 살짝 찝어서 같이 구멍으로 나와주시고 바느질 해주세요. 다음 여기로 이동하실 때도 찝어서 편물 살짝 관통하셔서 내려와 줍니다. 남은 쪽도 바느질 제가 해볼게요. 네 개가 다 연결이 됐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살짝 찝어서 이렇게 찝어 주셔서 바늘에 고리를 한 번, 두 번 감아서 위로 쭉 빼내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만들어지는 거죠. 잘 당겨주시고 찝어서 한 번 이렇게 쭉 나와서 실을 잘라내줍니다. 이렇게 자석 단추가 연결이 됐죠. 아래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설명 생략하고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바느질까지 되었어요. 닫아볼까요? 하면 이렇게 진짜로 완성되었습니다. 자석 단추를 이렇게 잘 바느질 해주었고요. 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사용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말고 이제 직접 뜨개로 꽃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찍어서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뒷편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 뜨개로 꽃을 만드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도안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 영상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 실을 먼저 풀어주세요. 매직링을 잡고 바로 할게요. 왼손을 펼치셔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 앞으로 내려와 주시고 검지 뒤로 보내주신 다음에 앞으로 내려주셔서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감아주세요. 여유 있게 크게 감아주셔서 엄지로 눌러줍니다. 코바늘은 그대로 6호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뒤에서 링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실을 걸어서 빼내주세요.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안에 링 안에 짧은뜨기를 8개를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셨으면 꼬랑지 실을 쭉 당겨서 링을 좁혀주세요. 첫 코를 찾아서 빼뜨기를 먼저 해주셔야 하는데요. 첫 코를 찾으실 때 헷갈리시면 여기 마지막에 떴던 이 V자에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맨 마지막에 있는 이 8코가 첫 코입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실을 감아서 빼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고리에 빼내주시면 빼뜨기가 됩니다. 링을 다시 당겨 좁혀주시고요. 빼뜨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꽃잎을 표현할 실을 가지고 오셔서 바로 떠주겠습니다. 저는 회색 실로 할 거고요. 꼬랑지 실 한 요 정도만 나오게 해주시고 편물이랑 잘 잡아주신 후에 실을 걸어 빼내줍니다. 이제 사슬코 4코를 떠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 상태에서 두길긴뜨기를 미완성으로 3코를 같은 코에 넣어서 떠줍니다. 실을 2번 감아줄게요. 하나, 둘. 같은 자리이니까 방금 빼뜨기 했었던 요 자리죠. 이렇게 코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회색 실, 꼬랑지 실은 같이 올려줄게요. 코바늘 등 위로 올려주세요. 실을 걸어 빼내주시고 실을 걸어서 2개의 고리에 먼저 넣고 빼내주세요. 다시 실을 감아서 2개의 고리에 먼저 넣고 빼내주세요. 그럼 이렇게 미완성 상태로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두시고 실을 다시 2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 넣고 이렇게 해주세요. 실을 걸어서 2개의 고리에 넣고 빼내주시고 실을 걸어서 2개의 고리에 넣고 빼내주세요. 이렇게 되셨으면 고리가 3개가 걸려 있을 거예요. 실을 걸어서 한 번에 걸어 빼내줍니다. 사슬코 4개 떠주시고요. 다음 코 있죠? 여기다가 이제 코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 해줍니다. 그럼 꽃잎이 이렇게 1개가 완성이 됐어요. 이걸 이렇게 요약하자면 같은 코 안에 빼뜨기부터 출발하셔서 사슬코 4코 뜨시고 미완성으로 두길 긴뜨기를 2개 뜬 다음에 사슬코 4개로 내려 뜨시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란색 실은 잘라낼게요. 지금 빼뜨기까지 되어 있고 사슬코 4코를 떠줍니다. 실을 2번 감아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넣으시고 두길 긴뜨기를 미완성으로 하나, 같은 코에 미완성 두길 긴뜨기 또 하나 해주시면 3개의 고리가 걸린 상태에서 걸어서 한 번에 빼내주신 후에 사슬코 4코를 뜨시고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코바늘 넣으셔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뜨시면 약간 좀 납작해지는데 얘를 이렇게 폭 올라오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도톰하고 볼륨감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8개가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꽃잎이 8개입니다. 제가 반복해 볼게요. 마지막 꽃잎까지 다 뜨셨으면 이제 빼뜨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빼뜨기는 그냥 여기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50cm) 가량 남겨두고 잘라내서 코바늘을 빼내줄게요. 돗바늘을 가지고 오셔서 얘네를 좀 정리를 해줄게요. 좀 바깥에서 지금 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넣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꽃잎이 좀 납작해져 있으면 얘네를 이렇게 좀 올록볼록하게 입체감 있게 만들어 주세요. 얘는 회색 실은 그대로 두고 빼내주시고요. 이 노란색 부분을 매직링이 벌어져 있다면 꼬랑지 실을 당겨서 링을 좁혀주시고요. 코 다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숨겨주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잘라낼게요. 얘도 잘라내주고, 실을 잘라내주었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거를 한 개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수를 하시다가 포기하시게 돼도 실을 버리지 마시고 이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한 개도 만들어 오셔서 완성해 주세요. 이번에는 코바늘로 이 꽃무늬를 떠서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빅 사이즈와 미니 사이즈 역시 같은 영상으로 재생이 될 거예요. 자, 이 실끝에 돗바늘의 연결을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커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쵸? 원하시는 부위에 이렇게 놓아주시고 한번 자리를 예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요 정도가 좋겠다 하시는 부분에 위치를 잡아서 손으로 잘 잡아서 눌러주시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실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안쪽으로 들어와 줍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셨으면 그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우선 편하게 바깥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셨으면 여기서 이 꽃잎 기준에서 이 가운데 끄트머리에 살짝 이렇게 찝어서 편물 안쪽으로
연결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지금 방금 얘는 고정이 된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옆에도 대신 이 바늘이 이렇게 가면 실이 이렇게 바느질을 한 자리가 티가 나니까 안쪽으로 움직여 줄게요. 이렇게 들어와서 나갈 때는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리조리 방향을 편물 안쪽에서 안 보이게끔 피해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가 고정이 된 게 보이시죠? 자수한 것보다 이게 뜨개꽃이 더 크기는 더 큰 것 같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꽃잎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얘는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살짝 찝어서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시고 실을 잘라내 주시면 돼요. 실을 숨겨주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실을 잘라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반대쪽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얘도 예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 자수가 나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예쁘게 잘 안 나오고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꽃무늬 자수와 뜨개꽃 설명은 모두 끝났고요. 편하신 방법대로 정하셔서 예쁘게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팀 다림질로 여기가 모서리가 좀 우글거리는 부분을 좀 보정을 해볼게요. 저는 일반 가정용 스팀 다리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얘네가 좀 뻗쳤잖아요. 얘를 한번 잡아 볼게요. 스팀 쐬어주시고 이렇게 각을 잡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펴지죠? 그쵸? 아까 좀 삐쳐 있었는데 얘네가 좀 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편물이 여기가 시작 지점이었어요. 시작 지점에서 힘이 좀 덜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틀어졌는데 제가 쓸 거니까 이거는 그냥 예쁘게 봐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되면 각이 딱 잡힙니다. 적극적으로 스팀 다리미 잘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얘도 지금 얘가 삐쳤어요. 이렇게 여기를 편물을 잡아서 각을 예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스팀 다리미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예쁘게 완성해 주세요. 패키지 설명은 이제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요. 예쁜 완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